담장 너머 숨결 같은 서찰. 낮엔 모르는 사이인 척하던 두 성인이 담장 아래로 편지를 주고받다. 오해 없이 진심을 확인하고 정식 혼담까지 이어진다. 낮에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양반가의 두 남녀. 좁은 골목에서 옷깃이 스쳐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가는 써먹하고 도도한 이웃사촌입니다. 하지만 달빛이 짙어지고 세상이 잠드는 밤이 오면 두 사람의 집을 가로막은 차가운 기와 담장 아래 개구멍으로 은밀하고 뜨거운 숨결이 담긴 서찰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엄격한 조선의 예법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오직 먹의 향기와 종이의 질감만을 매개로 서로의 욕망과 진심을 더듬어가는 두 성인 남녀. 붓끝에서 시작된 아찔한 도발이 마침내 담장을 허물고 뜨거운 살갗의 온도로 이어지기까지 결코 들켜서는 안 될 그들의 농밀한 밤의 기록이 지금 펼쳐집니다. 1. 낮의 위선과 밤의 도발. 한양의 가장 높은 지대, 권세가들이 모여 사는 북촌에서도 좌의정댁과 우참찬댁의 기와집은 유독 그 위용이 대단했다. 두 거대한 가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하고 차가운 돌담이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그 담장은 마치 칠세부동석이라는 조선의 엄격한 예법 그 자체인 양 두 집안의 남녀를 철저히 갈라놓고 있었다. 좌의정의 고명딸인 서령은 올해로 20을 넘긴 양반가로서는 다소 홍기가 늦은 여인이었다. 뼛속까지 사대부의 여식으로 교육받은 그녀는 낮 동안에는 두꺼운 장옥과 발 뒤에 숨어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웃한 우참찬 댁의 막내 아들 윤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약관의 나이에 장원 급제하여 사원부 지평에 오른 그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철함과 꼿꼿한 선비의 기조로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이름이 난 사내였다. 우연히 좁은 골목길에서 서령의 가마와 윤호의 말이 교차하던 어느 봄날의 한낮, 가마의 발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러나 윤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응시한 채 말머리를 돌렸고 서령 역시 심장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렸음에도 무심한 표정으로 옥색 장옷 자락을 단단히 여밀 뿐이었다. 철저하게 서로를 타인으로 치부하는 완벽하게 위선적인 한낮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태양이 북악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짙은 어둠과 함께 밤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세상을 채우는 시간이 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견고해 보이던 돌담의 가장 구석진 후미진 곳,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 덩굴에 가려진 채 오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돌 하나가 빠져나가 생긴 작은 틈.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한 자정이 되면 그 손바닥만 한 구멍은 철저히 억눌려 있던 두 성인 남녀의 뜨거운 숨결과 욕망이 오가는 유일한 통로로 변모했다. 그 은밀한 일탈의 시작은 아주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잠 못 이루던 밤, 후원을 서성이던 서령이 실수로 떨어뜨린 족자가 바람에 날려 담장 아래 틈새로 굴러 들어갔고 마침 반대편에서 달빛을 벗삼아 껌을 닦던 윤호의 발치에 닿은 것이다. 족자에는 서령이 직접 그린 붉은 빛이 짙게 배어나는 매화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다음 날 밤 서령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그 틈새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돌돌 말린 화선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종이 위에는 단정한 해서체가 아닌 사내의 거친 호흡과 억눌린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한 유려하고 힘있는 초서체가 적혀 있었다. 매화의 붉은 빛이 이토록 짙고 요염한 것은 주인의 속내가 이 밤의 어둠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기 때문입니까? 낮에 마주친 서늘한 눈동자 뒤에 이리도 붉은 꽃을 숨기고 계실 줄은 미처 몰랐소. 불과 한 뼘 거리를 두고 자신을 조롱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인 시구였다. 서령은 등잔불 아래서 화선지를 부여잡은 채 왈칵 차오르는 열기에 숨을 삼켰다. 낮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꼿꼿한 사내가 밤의 장막 뒤에서는 이토록 끈적하고 도발적인 문장을 거침없이 적어보냈다는 사실이 서령의 아랫배에 전에 없던 뻐근한 떨림을 가져왔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예법이라는 무거운 족쇄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서령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서한 앞에 앉아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깊게 갈기 시작했다.
붓끝에 묻어나는 먹의 농도만큼이나 짙고 매혹적인 도발을 화선지 위에 쏟아내었다. 꽃의 붉은 향기를 취할 방도도 모르는 겁쟁이 사내가 어찌 매화의 요염함을 논하시는지요. 그대의 담장이 그리도 높고 두텁다면 그저 평생 돌벽이나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우시지요. 밤이슬을 맞으며 서령이 담장 아래 틈새로 그 서찰을 밀어 넣었을 때 반대편에서 서찰을 낚아채는 거칠고 조급한 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 담장 너머에서 사내의 짐승 같은 억눌린 한숨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두 성인이 점잖은 시조의 탈을 쓴 채 붓끝으로 서로의 살갗을 더듬기 시작한 위험하고도 아찔한 첫 번째 정사나 다름없었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정념. 계절이 바뀌어 밤 공기가 제법 미지근하고 끈적해질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는 서찰은 더 이상 점잖은 은유나 시조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두꺼운 장지문이 굳게 닫힌 서령의 은밀한 내실. 등잔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서령은 숨막히는 더위와 정체 모를 열기에 휩싸여 얇은 명주 속적삼 하나만 걸친 채 흐트러진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하얀 손에는 방금 전 담장 틈에서 빼내온 윤호의 새로운 서찰이 쥐어져 있었다. 화선지에서 풍겨오는 독특한 용내향은 사내 특유의 짙은 체향과 섞여 서령의 후각을 마비시킬 듯 자극했다. 눈을 감으면 당장이라도 사내의 단단한 가슴팍이 제 코앞에 닿아 있을 것만 같은 농밀한 향기였다. 낮에 우연히 당신이 가마에 오르는 것을 보았소. 바람에 날린 장호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선명한 쇄골의 곡선이 종일토록 내 눈앞을 어지럽히며 미치게 만들더군. 내 머릿속의 불경한 시선은 이미 당신의 옷고름을 수백 번도 더 풀어헤치고 붉게 달아오른 그 입술을 탐하고 또 탐했소. 이 지독한 갈증을 어찌 풀어줄 작정이오. 정녕 나를 말라 죽일 셈이 아니라면 이 서찰의 여백에 당신의 붉은 입술을 흠뻑 찍어 보내주오. 밤새도록 그것을 핫고 또 핫으며 당신의 순결이라도 취해야겠소. 글귀는 너무도 대담하고 노골적이어서 차마 양반가의 규수가 눈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령은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그 종이를 자신의 가슴팍 얇은 명주 사이로 비치는 봉긋한 맨살 위로 바짝 끌어안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자신의 벗은 몸을 구석구석 쓰다듬고 지나가는 듯한 아찔한 착각에 빠졌다. 사대부 여인으로서 평생 억눌려왔던 원초적인 본능과 성적인 호기심이 윤호의 능수능란하고 짐승 같은 필체 아래 맥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령의 가느다란 두 다리가 본능적으로 베베 꼬였고 하얀 허벅지 사이로는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열기와 젖은 감각이 차올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밤새 제풀에 지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서령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앞에 연지함 뚜껑을 열었다. 동백기름이 섞인 가장 붉고 요염한 빛깔의 연지를 가운데 손가락에 듬뿍 묻혀 자신의 입술에 짙게 아주 짙게 발랐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붉은 입술. 그녀는 윤호가 보낸 화선지의 여백 한가운데에 자신의 입술을 깊고 끈적하게 내리눌렀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입술 자국은 마치 처녀의 순결한 피처럼 도발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붓끝으로 답을 썼다. 겨우 종이에 찍힌 연지 자국 하나로 이 깊은 밤의 갈증을 어찌 채우시려오. 낮에 그대는 그토록 얼음장 같더니 밤에 그대는 이리도 속이 빤히 보이는 굶주린 짐승 같구려. 내 입술의 진짜 온도는 종이 따위가 품어낼 수 없을 만큼 뜨겁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겁니까? 서찰을 곱게 접어 담장 아래 틈으로 향하는 길, 밤이슬에 젖은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가파른 심장 박동처럼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서령이 조심스레 돌담 틈 사이로 종이를 밀어 넣었을 때 담장 반대편에서 거친 온기가 확 끼쳐왔다. 오늘따라 서찰을 끄집어 당기는 사내의 악력이 폭력적일 만큼 거셌다. 윤호가 서찰을 받아들고 어둠 속에서 종이에 찍힌 서령의 입술 자국을 제 엄지손가락으로 짙게 문지르는 기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 담장 틈을 뚫고 넘어오는 사내의 짐승 같은 억눌린 신음 섞인 숨소리에 서령은 기어이 다리가 풀려 돌담 아래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육중한 돌담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얽힌 정념은 이미 서로의 벗은 몸을 맹렬하게 부둥켜 안고 뒹구는 것과 진배 없이 타락하고 농밀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3. 어둠 속에서 얽힌 감각.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밤의 무더위는 가뜩이나 이성을 잃어가는 두 남녀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달빛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끈적끈적한 자정 무렵.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서령은 땀에 젖어 살갗에 들러붙는 얇은 소복 차림 그대로 뒤뜰의 담장 아래로 향했다. 매일 밤 오가는 음탕한 활자들의 유인은 그녀의 몸에 지독한 열병을 남겼다. 눈 밑은 퀭해졌고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섰으며 몸의 아주 작은 스침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감각은 예민해져 있었다. 서령의 손에는 얇은 비단 조각에 감싼 서찰이 쥐어져 있었다. 평소처럼 틈새 언저리에 쭈그리고 앉아 차가운 돌벽의 감촉을 느끼며 틈 안으로 천천히 손을 밀어 넣으려던 찰나였다. 앗! 갑자기 어두운 틈새 반대편에서 불쑥 억센 짐승의 앞발처럼 커다랗고 뜨거운 무언가가 튀어나와 서령의 가녀린 손목을 확 낚아챘다. 서령은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기 위해 남은 손으로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다. 단 한 번도 남녀의 살갗을 직접 부대낀 적 없던 그녀였다. 사내의 크고 거친 손가락이 서령의 작고 부드러운 손바닥을 얽어매듯 집요하게 감싸 쥐었다. 놀랍게도 윤호의 손은 서찰을 가져가는 대신 서령의 손등을 거칠게 타고 내려와 손바닥 중심을 노골적이고 농밀하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활쏘기와 검술로 단련된 사내 특유의 두꺼운 굳은 살이 땀에 젖어 연약해진 서령의 손바닥 안쪽을 긁어내리듯 스칠 때마다 서령의 등줄기를 타고 터질 듯한 짜릿한 전율이 내달렸다. 담장 너머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활화산처럼 억눌리고 갈라진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이토록 작고 여린 손으로 매일 밤 나를 발정난 숙회로 만드는 그 음탕한 글귀들을 적어 보냈단 말이오. 서령은 화들짝 놀라 손을 뉘어 빼내려 했으나 사내의 악력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뼈가 부서질 만큼 완강했다. 윤호는 도망치려는 서령의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로 자신의 두꺼운 손가락을 억지로 깨어 넣으며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깍지를 껐다. 좁고 거친 돌담 틈 사이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얽혀버린 두 사람의 손은 마치 서로의 은밀한 곳을 직접 탐하고 애무하듯 애타게 비벼대고 얽매였다. 서령은 제 손을 통해 전해지는 사내의 펄펄 끓는 체온과 맥박에 온몸이 진흙처럼 녹아내릴 것만 같아 거친 돌담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치맛자락 아래의 다리는 이미 수치스럽게 젖어들며 떨리고 있었다. 놓아주셔요. 제발 누군가 깨어볼까 두렵습니다. 서령이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애원하자 윤호의 손가락 하나가 깍지를 푼 뒤 서령의 손목 안쪽 파랗게 날이 선 맥박이 뛰는 곳을 지그시 누르며 느릿하게 원을 그렸다. 그 극도로 성적인 은유를 담은 손짓의 서령은 아래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다. 당장이라도 억눌린 교성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이리 쥐고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뜻이오. 손이 아니라 당신의 다른 곳을 쥐고 싶어 미치겠소. 짧지만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던 접촉이 끝나고 마침내 윤호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손을 놓아주었을 때 서령의 하얀 손바닥에는 사내의 지독한 체온과 축축한 땀방울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다. 내실로 도망치듯 돌아온 서령은 밤이 새도록 잠들지 못한 채 사내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은 그 오른손을 달아오른 자신의 뺨과 목덜미 그리고 이불 속 은밀한 곳까지 쓸어내리며 윤호의 온기를 미친 듯이 탐하고 또 탐했다. 4. 담장을 뛰어넘은 수컷의 본능. 위태롭게 이어지던 둘만의 달콤하고 아찔한 미래의 벼락 같은 균열이 생긴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다. 낮 동안 땀을 식히려 마루에 앉아있던 서령의 귀에 몸종이 호들갑을 떨며 전해온 소문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참찬 댁 윤호 도령에게 노론 명문가인 대제학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고 이미 양가에 매파가 두어 번 오고 가며 혼일 날짜까지 조율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다. 서령은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밤마다 나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살을 섞는 듯한 농염한 서찰을 주고받고 며칠 전에는 내 손목을 부러뜨릴 듯 쥐고 놓아주지 않더니 한편으로는 낮에 환한 태양 아래서 지체 높은 양반가의 어린 규수와 번듯한 혼처를 찾고 있었단 말인가.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과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짐승 같은 질투심이 서령의 이성을 완벽히 마비시켰다. 그날 밤 서령은 벼루에 먹물이 넘치도록 거칠게 먹을 갈았다. 손이 덜덜 떨려 글씨는 이리저리 엇나갔고 화선지 위에는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먹물이 시커멓게 번져나갔다. 그대의 달콤한 입술과 뜨거운 손길은 밤과 낮이 다르고 여러 곳을 향해 뻗어나가는 뱀의 혀와 같구려. 나의 육신을 상상하며 희롱하던 그 천박한 글귀들도 내일부터 대제학댁의 어린 여식에게 똑같이 적어 보내시지요. 오늘부로 이 더러운 틈은 돌을 이겨 단단히 막아버릴 터이니 두 번 다시 짐승 같은 숨소리를 흘리지 마십시오. 서령은 분노에 차 서찰을 돌담 틈 사이로 던지듯 쑤셔 넣고 뒤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틈새로 종이를 빼내는 기척이 들리지 않더니 담장 위쪽에서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내 어둠을 뚫고 육중한 기와를 밟으며 훌쩍 뛰어오른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서령의 바로 앞 땅바닥에 착지했다. 사대부의 예법과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듯 양반의 체면에 남의 집 담장을 짐승처럼 훌쩍 넘어버린 윤호였다. 달빛 아래 드러난 윤호의 갓은 삐뚤어져 있었고 도포자락은 흙투성이었으며 얼굴은 당혹감과 초조함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령이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려 하자 윤호가 단숨에 거리를 좁혀 다가와 그녀의 얇고 떨리는 양어깨를 강하고 폭력적으로 틀어쥐었다. 어찌 이리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성급하시오. 내가 보내는 서찰의 진심을 그토록 음탕하게 받아먹어 놓고 내 마음의 깊이를 정녕 그리도 모른단 말이오. 윤호의 펄펄 끓는 땀 냄새가 훅 끼쳐오는 뜨거운 숨결이 서령의 뺨과 입술에 사정없이 쏟아졌다. 서령은 밀착된 사내의 단단한 가슴 근육을 밀어내며 고개를 돌리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더러운 손 놓으십시오. 대제학 댁과 매파가 오갔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한데 어찌 감히 남의 집 규수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입니까?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내 뜻과는 일절 무관하게 멋대로 들이신 매파요. 난 오늘 아침 동이 트자마자 대제학댁에 직접 서신을 보내 거절의 뜻을 명백히 밝혔소. 그깟 어린 핏덩이 따위 내 눈엔 계집으로 보이지도 않소. 서령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으로 윤호의 시퍼렇게 날선 시선이 파고들었다. 윤호는 한 손으로 서령의 턱을 부드럽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강압적으로 틀어지고 강제로 자신과 시선을 맞추게 했다. 내가 매일 밤 어둠 속에서 대체 누구의 하얀 맨살과 젖은 온기를 상상하며 사타구니가 터져나갈 듯한 끔찍한 고통을 짐승처럼 참아내고 있는지 정녕 단 한 번도 짐작하지 못했소?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 낮에는 철벽을 친 듯 나를 쳐다보지도 않다가 밤만 되면 나를 미치게 홀리는 앙큼하고 야한 내 이웃집 처자뿐이오. 변명이나 오해라는 찌꺼기가 끼어들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수컷의 날 것 그대로의 직선적이고 탐욕스러운 고백이었다. 코앞에서 번뜩이는 사내의 시뻘건 눈빛과 숨기지 않고 드러낸 적나라한 욕정에 서령의 가슴속을 맴돌던 배신감과 응어리는 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맹렬하고 뜨거운 당장이라도 이 사내에게 먹혀버리고 싶다는 앙컷의 본능적인 열망이 무섭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억눌린 이성의 붕괴와 대숲의 밀회. 오해의 장막이 거칠게 찢겨나간 그 밤 육중한 돌담을 훌쩍 넘어온 사내의 짐승 같은 고백 앞에 서령의 이성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차가운 돌벽을 사이에 두고 메마른 화선지만을 더듬으며 만족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윤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밤마다 상상 속에서 수천 번도 더 벗겨내었던 서령의 얇은 명주 적삼을 눈앞에 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윤호는 땀에 젖은 서령의 가녀린 손목을 부서져라 으스러지게 틀어지고 제 집 뒤뜰에 깊고 은밀한 대나무 숲으로 짐승처럼 그녀를 이끌었다. 빽빽하게 들어찬 대잎들이 바람에 스치며 스산하면서도 기묘한 마찰음을 내는 그곳은 세상의 모든 예법과 시선이 철저히 차단된 둘만의 완벽한 밀실이었다. 서령을 굵고 거친 대나무 기둥으로 거칠게 밀어붙인 윤호는 그녀의 등 뒤로 딱딱한 나무에 감촉이 채 닿기도 전에 식인귀처럼 서령의 입술을 집어삼켰다. 서찰이라는 활자로만 짐작하고 상상했던 사내의 입술은 서령의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포악했으며 동시에 지독하게 달콤했다. 윤호의 펄펄 끓는 혀가 서령의 굳게 닫힌 입술 틈을 가차없이 가르고 들어와 여리고 예민한 점막 구석구석을 거침없이 헤집고 흘러내렸다. 단 한 번도 사내와 타액을 섞어본 적 없는 서령이었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깨어난 앙컷의 본능은 그녀의 두 팔을 들어 올려 윤호의 단단하고 넓은 목덜미를 올가매듯 끌어안게 만들었다. 숨이 막혀 파드득거리는 서령의 허리를 한 팔로 단단히 감아 올린 윤호의 다른 커다란 손은 서령의 등허리를 집요하게 쓸어내리다 이내 얇은 저고리 고름을 단숨에 뜯어내듯 풀어헤쳤다. 서늘한 밤 공기가 서령의 목덜미에 닿는 것도 잠시, 속적삼 너머로 가쁘게 오르내리며 봉긋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가슴을 사내의 거친 굳은 살 박인 소나기가 무자비하게 쥐어짜듯 희롱하기 시작했다. 하아 아서방, 님 서령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음탕하고도 달콤한 호칭이 대숲의 바람소리에 섞여 흩어지자 윤호의 이성을 팽팽하게 쥐고 있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서령아, 내 당장이라도 널 이 축축한 흙바닥에 짐승처럼 눕혀놓고 치맛자락을 찢어발겨 끝까지 안고 싶다. 널 내 밑에서 울게 만들고 싶어 미칠 것 같단 말이다. 윤호는 서령의 하얀 목덜미에 짐승처럼 코를 깊이 박고 그녀 특유의 난초 향과 짙은 땀 냄새가 섞인 체향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짐승처럼 헐떡였다. 서령은 사내의 억센 허벅지와 하복부가 자신의 얇은 치맛자락 너머로 이미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문질러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느끼며 아찔한 쾌감과 두려움에 몸을 파르르 떨었다. 서령의 다리 사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젖어들어 속곳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흙바닥을 뒹굴며 선을 넘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이 두 사람의 혈관을 터트릴 듯 들끓었지만 윤호는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서령의 몸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자신이 방금 전 짐승처럼 풀어헤쳤던 서령의 옷고름을 애써 다시 단정하게 여며주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으시오. 내 이토록 귀하고 어여쁜 당신을 부모 몰래 뒷구멍으로 앉는 비겁하고 천박한 사내가 되지는 않을 터이니 내 반드시 당신을 가장 화려한 낮의 빛 아래서 당당히 취할 것이오. 이성이 본능을 가까스로 억누른 그 밤의 처절한 맹세는 곧 다가올 폭풍 전야의 가장 농밀하고도 고통스러운 유의였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대숲에 짙은 그림자 아래서 서로의 부어오른 입술을 탐하고 또 탐하며 지독한 갈증을 달래야만 했다. 숨막히는 낮의 회동과 도발. 숨막히던 대숲에서의 밤이 지난 지 불과 사흘 뒤. 고요하던 한양 북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낮에는 서로 그림자도 밟지 않던 우참찬 댁에서 좌의정 댁으로 정식 매파를, 그것도 최고급 비단과 진귀한 예물을 산더미처럼 싣고 보낸 것이다. 양반가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뜬금없고도 파격적인 혼담에 혀를 내둘렀으나 이는 상사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무력 시위를 불사한 윤호의 미친 듯한 고집과 강력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였다. 혼담이 일사천리로 오가고 양가의 어른들이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는 날 오후.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사랑채의 화려한 십장생 병풍 앞에는 서령과 윤호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얌전히 배석해 있었다. 낮에 두 사람은 여느 지체 높은 양반가의 남녀처럼 감정을 철저히 숨긴 무심하고 기품 있는 표정으로 각자의 찻잔만을 고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양가 어른들의 점잖은 덕담과 혼수 이야기가 오가는 겉모습은 그야말로 지루하리만치 평온하고 완벽한 조선 사대부의 예법 그 자체였다.
하지만 길고 넓은 찻상 아래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방으로 넓게 퍼진 서령의 풍성하고 두꺼운 명주 치맛자락 밑으로 슬며시 파고든 윤호의 단단한 가죽신 코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분히 의도적으로 서령의 비단신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다. 서령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흠칫 떨며 고개를 들자 맞은편에 단정하게 앉아있던 윤호가 양가 어른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한 채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그리고 대단히 오만하게 끌어올리며 끈적한 시선을 쏘아 보냈다. 그 서늘한 듯 하면서도 욕정으로 번뜩이는 맹수의 눈빛은 마치 어젯밤 이 손으로 터질 듯 쥐어짰던 그곳의 열기는 무사하오. 당장이라도 이 상을 뒤엎고 당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싶어 미치겠소. 라고 적나라하게 묻는 듯한 지독한 도발이었다. 양반가의 가장 점잖은 예법과 허례허식이 오가는 눈부시게 밝은 대낮. 겹겹이 차려입은 예복의 무게만큼이나 짓눌려 있는 공식적인 자리.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은밀하게 얽히고 상 아래에서 은밀한 발끝의 마찰이 일어날 때마다 서령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대숲에서 살을 비비고 타액을 개걸스럽게 나누던 밤의 짐승 같은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불경하고도 음탕한 기억은 서령의 아랫배를 뻐근하게 조여왔고 치맛자락 아래 허벅지 사이를 또다시 수치스럽게 흠뻑 적셔놓고 있었다. 대제학대게 혼담을 걷어차고 달려온 사내에 미친 듯한 집착과 직진을 확인한 서령은 찻잔을 쥔 하얀 손을 파르르 떨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낮의 위선적인 무대와 밤의 적나라한 본능이 교차하는 이 짜릿하고 위험한 간극 속에서 두 사람의 억눌린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7. 활자를 삼킨 농밀한 절정.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치러진 혼례. 초래청에 덥고 땀나는 복잡한 절차가 모두 끝나고 거대한 기와집 깊숙한 안채의 촛불만이 붉게 일렁이는 신방에 드디어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무겁고 화려한 화롯과 숨통을 조이던 가채를 모두 벗어 던진 서령은 속살이 훤히 비치는 얇디얇은 명주 속적삼 하나만을 걸친 채 윤호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사내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윤호는 말없이 그러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묵직한 걸음으로 다가와 서령의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더니 그녀의 얇고 하얀 손을 조심스레 가져다 자신의 뜨거운 입술과 뺨에 번갈아 비벼대며 입을 맞추었다. 그 높고 차가운 담장 아래로 이 작은 손을 처음 맞잡았던 그 숨막히던 밤부터 나는 매일매일 당신의 나신을 내 밑에 눕히고 마음껏 부수고 앉는 끔찍하게 달콤한 상상만으로 숱한 밤을 하얗게 지새웠소. 윤호의 목소리는 짙은 욕정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덜덜 떠는 서령을 비단 이불 위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눕혔다. 그의 손길은 어둠 속 담장 너머에서 서찰 위에서 보여주던 거칠고 포악한 직진과는 달리 마치 얇은 유리세공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집요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얇은 저고리의 고름이 풀려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속치마마저 사내의 손에 의해 미끄러지듯 벗겨져 나가자 흔들리는 촛불 아래 서령의 새하얗고 풍만한 나신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하아, 내 상상 속의 당신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요염하고 아름답구려. 윤호의 뜨거운 입술과 거친 혀가 서령에 붉어진 귓바퀴부터 시작해 하얀 솜털이 솟은 목덜미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솟아오른 가슴의 붉은 봉우리를 번갈아 깊이 머금고 집요하게 하다 올렸다. 아흐 서방, 니 마아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듯한 살갗의 쾌감에 서령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노골적이고 음탕한 교성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 야만적인 소리는 윤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철저히 불태워버렸다. 곧이어 사내의 단단하고 거대한 열기가 서령의 젖은 다리 사이를 가르고 밀어붙이며 파고들었다. 숨이 멎을 듯한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찾아온 뻐근한 충만감에 서령은 고개를 젖히며 비명을 질렀고 윤호의 땀방울 맺힌 넓은 등을 두 손톱으로 거칠게 긁어내렸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 숨죽인 깊고 깊은 밤. 차갑고 단단한 담장 아래 그 좁고 볼품없는 구멍 틈으로 오가며
두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던 메마른 종이 위에 끈적한 활자들은 마침내 땀과 체액으로 흠뻑 젖은 두 사람의 얽힌 살갗 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농밀한 현실의 체온으로 치환되며 완성되고 있었다. 아픔이 쾌락으로 변해갈 무렵 방안은 오직 살이 부딪히는 찰진 마찰음과 거친 짐승들의 헐떡임으로 가득 찼다. 밤이 새도록 촛불이 녹아내려 쓰러질 때까지 이어진 사내에 지칠 줄 모르는 포악한 탐닉과 허리짓에 서령은 몇 번이나 눈앞이 하얘지는 절정의 달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 잘게 부서져 내리며 까무러쳤다. 위선적인 낮의 장막을 찢고 나온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활자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깊고 뜨거웠다. 낮에는 세상 가장 도도한 양반들, 밤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조선 남녀의 비밀스러운 미회 어떻게 보셨나요? 오해 없이 직진하는 짜릿한 사극 로맨스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은밀하고 가슴 설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